당신의 칫솔이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장동일 원장은 30년 가까이 환자들의 치아 건강을 책임져 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베테랑 치과의사입니다. 그는 국내 유수의 에스플란트 치과병원 대표 원장으로서 수만 건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과 고난도의 치주, 질환 치료를 통해 치아의 상실이 단순히 입속에 국한된 문제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전신 건강과 삶의 질 전반을 어떻게 서서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지를 매일같이 생생하게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치주 질환을 심하게 앓는 고령의 환자들에게서 기억력 감퇴나 판단력, 저하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가 매우 높은 확률로 동반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며 치아 건강과 뇌 기능 사이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 뇌 노화를 멈추려면 35부터 치아 관리 습관을 바꿔라는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풍부한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및 뇌과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치아 관리가 어떻게 미래의 치매와 같은 끔찍한 퇴행성 뇌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풀어낸 값진 결과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치과 치료를 넘어 구강 건강을 통한 전신 질환 예방이라는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방의학 실천가입니다. 우리는 뇌 건강이라고 하면 흔히 머리를 써야 하는 복잡한 두뇌 게임이나 어려운 외국어 공부, 혹은 뇌 기능 개선에 좋다는 값비싼 영양제를 떠올립니다. 반면 치아 관리는 어떤가요? 충치를 예방하고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를 유지하며 불쾌한 구취를 없애는 미용적, 기능적 차원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뇌와 치아, 이 두 기관은 우리 몸에서 불과 한 뼘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당신의 칫솔질 습관이 30년 뒤 당신의 소중한 기억력을 결정하고 저녁 식사 후 치실 사용 여부가 알츠하이머 발병률을 현저히 좌우한다면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베테랑 치과의사 장동일은 그에 져서 뇌 노화를 멈추려면 35부터 치아 관리 습관을 바꿔라를 통해 바로 이 상식을 뒤엎는 그러나 수많은 최신 과학 연구들로 증명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폭로합니다. 그는 서두에서부터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말합니다. 뇌 노화를 막고 싶다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곳은 머릿속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입속이라고 말입니다. 이 책은 치매와 같은 무서운 퇴행성 뇌 질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나 유전적 저주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우리 입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자라난 만성염증과 씹는 기능의 상실이 낳은 어쩌면 충분히 예고된 비극일 수 있음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경고합니다. 저자는 특히 35이라는 나이를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건강 변곡점으로 제시합니다. 35은 본격적인 신체적 노화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20대 시절 소홀했던 치아 관리의 결과가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치주 질환, 즉 잇몸병이라는 형태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시기에 이전에 잘못된 치아 관리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입속의 만성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로 직접 올라가 소중한 뇌세포를 공격하는 염증 고속도로를 활짝 열어주는 셈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왜 잇몸병이 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지, 그리고 씹는 행위 그 자체가 왜 천연뇌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지를 최신 의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뇌를 살리는 올바른 치아 관리법을 마치 옆에서 가르쳐주듯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는 매우 친절한 건강 가이드북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치아 건강이 단순히 보기 좋은 미소를 위한 것이나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한 것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기억과 명석한 인지 능력, 나아가 존엄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평생의 투자임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1장, 입속의 세균, 뇌를 공격하다. 우리의 입속에는 수백 종류, 수십억 마리가 넘는 엄청난 수의 세균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세균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공존하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아 관리에 소홀해져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덩어리가 끈적하게 뭉친 치태, 즉 플라크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쌓이기 시작하면 입속의 평화로운 균형은 깨지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치태 속의 세균들은 독소를 뿜어내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 초기 단계를 우리는 치은염이라고 부릅니다. 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이 바로 2단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염증이 잇몸 깊숙한 곳, 즉 치아를 지탱하는 잇몸뼈, 치조골까지 파고들어 파괴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한번 시작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힘든 무서운 치주 질환, 즉 잇몸병입니다. 장동일 원장은 바로 이 만성적인 치주 질환이 뇌로 가는 염증 고속도로의 시작점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치주 질환으로 인해 잇몸 조직이 파괴되고 혈관이 손상되면 잇몸은 마치 방어벽이 무너진 성벽처럼 되어버립니다. 입속에 있던 진지발리스와 같은 치명적인 병원성 세균들은 이 무너진 혈관의 틈을 통해 우리 몸의 혈액 속으로 자유롭게 침투합니다. 혈액이라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이 세균들과 세균이 뿜어내는 강력한 독성 물질들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심장, 폐, 췌장 등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인 뇌의 방어벽, 즉 혈뇌 장벽마저 뚫고 뇌 안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뇌에 성공적으로 침입한 세균과 독소는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하교세포를 자극하여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 염증 반응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주요한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끈적한 단백질의 생성을 폭발적으로 촉진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들입니다. 원래 뇌는 외부 침입자인 세균을 없애기 위한 방어기제의 일환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비하는데 만성적인 잇몸 염증으로 인해 이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오히려 뇌세포들 사이에 들러붙어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결국 뇌세포를 파괴하여 기억력을 앗아가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주 질환을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의 뇌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발견되며 치주 질환이 심할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결국 잇몸의 염증을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뇌에 지속적으로 염증,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끔찍한 행위입니다. 당장 큰 통증이 없다고 해서 칫솔질할 때 피가 나는 것을 피곤해서 그렇다고 여기고 방치하는 사이 우리 입속의 세균들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뇌로 올라가 10년, 20년 뒤에 소중한 기억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제2장 씹는 행위가 뇌를 깨운다. 치아 건강이 뇌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경로는 단순히 세균 감염의 문제를 넘어 바로 씹는 행위 그 자체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씹는 것을 위장에서의 소화를 돕는 단순한 물리적 과정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동일 원장은 씹는 행위가 우리 뇌에 끊임없이 신선한 자극과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일상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뇌 활성화 운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운동을 우리는 하루 3번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턱관절과 치아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미세한 인대, 조직인 치근막에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강력한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은 우리 뇌신경 중 가장 큰 3차 신경을 통해 뇌의 감각 영역으로 직접 전달되어 뇌 전체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팔다리 근육으로 피가 몰리듯 턱 근육을 이용한 씹는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된 혈류는 뇌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기억의 저장과 출력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해마와 고차원적인 사고와 판단, 계획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씹는 행위를 통해 크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여러 뇌 영상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자르고 으깨는 도구가 아니라 뇌에 끊임없이 나는 지금 깨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생명의 신호를 보내는 수백만 개의 작은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치나 잇몸병으로 인해 이 소중한 치아를 하나둘씩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뇌로 전달되던 수백만 개의 중요한 자극, 스위치가 영원히 꺼져버리는 뇌 자극의 대규모 상실을 의미합니다. 치아가 빠져 씹는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뇌에 전달되는 감각 자극 또한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위축되듯 뇌가 위축되고 이는 곧바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자연 치아의 개수가 적을수록 치매 발병률이 비례하여 높아진다는 수많은 역학 연구 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뒷받침합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연 치아만큼 강한 힘으로 씹기 어렵고 무엇보다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전달하는 시근막의 신경 자극이 없기 때문에 뇌 활성화 효과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빠진 치아를 임플란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되찾는 것을 넘어 뇌의 건강과 기능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제3장 뇌를 살리는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 치아 건강이 뇌의 노화와 이렇게나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장동일 원장은 이 책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우리가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을 마치 1:1 개인 강습처럼 매우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을 하면서도 그저 습관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잇몸병을 예방하지 못하고 결국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첫째, 칫솔질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닦는다가 아니라 쓸어낸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칫솔을 치아에 대고 좌우로 강하게 문지르는 횡마법으로 닦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치아의 옆구리만 마모시킬 뿐 정작 잇몸병의 진짜 원인이 되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즉 치경부에 세균들이 쌓여 만들어진 치태를 전혀 제거하지 못합니다. 저자는 칫솔모를 잇몸 깊숙이 45도 각도로 밀어넣고 그 자리에서 가벼운 진동을 주며 잇몸 마사지를 한 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마치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닦는 바스 변형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잇몸 마사지 효과와 함께 치아와 잇몸 사이의 세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칫솔질 방법입니다. 둘째, 칫솔이 닿지 않는 곳을 공략해야 합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저자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샤워할 때 몸의 30%는 전혀 닿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치아 사이 공간 관리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아무리 칫솔질을 잘해도 칫솔모는 구조적으로 치아와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과 끈적한 치태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공간이 충치와 잇몸병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주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가급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치실이나 자신의 치아 틈새 크기에 맞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사이의 모든 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귀찮아도 되는 선택이 아닌 뇌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칫솔질과 치실로도 미처 제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 타액 속 무기질과 결합하여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치태, 즉 치석은 잇몸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들의 견고한 소굴입니다. 한번 형성된 치석은 오직 치과에서 전문가의 장비인 스케일러를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은 집 안 대청소를 하듯 입속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잇몸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정기 검진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초기 충치나 잇몸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야말로 나중에 더 큰 비용과 고통을 막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결론, 당신의 칫솔이 미래의 기억을 지킨다. 장동일 원장의 뇌 노화를 멈추려면 35부터 치아 관리 습관을 바꿔라는 단순히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평범한 건강서를 훌쩍 넘어섭니다. 이 책은 우리의 고정관념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며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행위의 중요성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재발견하게 만드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무심코 반복하는 3분간의 양치질이라는 행위가 실은 나의 기억, 나의 인지 능력, 나아가 나의 존엄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예방의학 활동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로 명확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입속의 만성염증, 즉 치주 질환은 더 이상 입안에만 머무는 국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온몸으로, 특히 우리의 뇌로 직접 퍼져나가 치매와 같은 끔찍한 질병의 씨앗을 뿌리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둘째, 잘 씹는 능력은 단순히 음식을 즐기고 소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뇌의 생명력과 활력을 끊임없이 불어넣는 자연적인 펌프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냉엄한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치아 관리를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자가 특별히 35이라는 나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강력한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35은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시작하면 충분히 건강한 뇌와 치아를 100세까지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골든타임의 신호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그토록 강조하는 정확한 칫솔질, 치실과 치간 칫솔의 생활화,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방문은 당장 눈에 띄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미래의 건강하고 명석한 뇌를 위해 매일 한 주씩 꼬박꼬박 적금을 붓는 것과 같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미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칫솔과 치실을 드는 당신의 손에 조금 더 깊은 의미와 정성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100세 시대의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존엄한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